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편도함수 그 계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미분 가능성의 정의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따지기가 상당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도함수만 보고도 이제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좀 좋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면 differentiability implies 죄송해요. 이제 우리 어떤 조건이냐면 이게 편도함수가 이제 연속이면 그러면은 f가 이제 연속이다라는 것을 그 f가 미분 가능하다 이 조건을 생각을 해보려 해요. Suppose that fx랑 fy가 are defined throughout an open region are containing the point x0, y0 됐죠? And that 그리고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fx and fy are continuous at x0, y0 괜찮죠? 이렇게 fx랑 fy라는 편도함수가 이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연속이다 이런 조건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f가 실제로 이제 미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편도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진 않는데 편도함수가 연속이란 조건이 있으면은 미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부록에 있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그 결국엔 뭘 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델타 z는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정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드렸죠. 근데 교재 정의를 이론 전개할 땐 교재 정의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이론 전개를 제가 할 거라서 교재 정의를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증명해야 되죠? 델타 z는 fx x0, y0 델타 x 플러스 fy x0, y0 델타 y 이렇게 썼을 때 그 나머지 항을 epsilon 1 델타 x, epsilon 2 델타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델타 z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델타 z가 뭔가요? 그죠? z의 차이, 지금 z는 fxy라고 했을 때 z의 차이 값이죠. 그러니까 fx0 플러스 h, y0 플러스 k 마이너스 fx0, y0 얘가 바로 델타 z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바로 해석할 수 없으니까 얘를 쪼개는 거죠. 쪼개서 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et 델타 z를 fx, y라고 하면 델타 z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fx0 플러스 h, y0 플러스 k 마이너스 fx0, y0 이렇게 나오겠죠. for small h and k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이제 델타 z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 왼쪽이 오른쪽으로 정의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x는 y 더하기 3 이렇게 쓰면은 x를 y 더하기 3으로 정의한다 뭐 이런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도 쓰고 뭐 아니면은 이런 표기도 쓰고요. 이런 표기도 쓰고요. 뭐 다양한 표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애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누가 정의고 누가 정의할 대상이고 누가 이제 내용인지 그게 좀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얘를 이제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x0 플러스 h, y0 플러스 k 마이너스 델타 x라고 쓸까요? 사실 뭐 델타 x나 k나 뭐 크게 상관없는데 우리 교재에서 델타 x, 델타 y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냥 hk를 그냥 델타 x, 델타 y로 바꿔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냥 문자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x0 플러스 델타 x, y0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x0 플러스 델타 x 콤마 y0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죠? 네, 플러스 fx0 플러스 델타 x 콤마 y0 마이너스 fx0 콤마 y0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각각의 평균값 정리를 사용을 할 건데 x0 플러스 델타 x는 가만히 있고 y0 플러스 델타 y0 이렇게 y만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y에 대한 함수로 보고 우리가 평균값 정리, 일변수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델타 y에 fy에 x0 플러스 델타 x 콤마 y0 yc d라고 할까요? 네,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평균값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지금 y0가 가만히 있고 x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x에 대한 편도함수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x에 fx에 c, y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서 c는 x0와 x0 플러스 델타 x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y0와 y0 플러스 델타 y 사이에 있습니다. 델타 x, 델타 y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냥 순서만 바꾸는 거죠. 자,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이쪽에 우리가 원하는 건 델타 x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델타 x 앞에 fx의 x0, y0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리고 델타 y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fy에 x0, y0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델타 x의 자리에 원래는 fxc, y0가 있어야 되는데 fx의 x0, y0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빼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를 fy에 이제 x0 플러스 델타 x 콤마 d 마이너스 fy에 x0 y0 델타 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엡실론 1을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fx의 c, y0 마이너스 fx의 x0, y0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엡실론 2를요. fy의 x0 플러스 델타 x, d 마이너스 fy의 x0, y0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x, 델타 y가 0으로 갈 때, 0, 0으로 갈 때 엡실론 1 얘는 이제 누구에 대한 함수예요? 델타 x에 대한 함수죠. 델타 x랑 델타 y에 대한 함수죠. 네, 사실 c는 델타 x만 의존하기 때문에 델타 x에 대한 함수긴 한데 여튼 델타 x랑 델타 y에 의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엡실론 1 같은 경우는 지금 fx라는 이 함수가 연속이잖아요. 연속이기 때문에 델타 x가 0으로 가면 c도 x 제로로 가기 때문에 c가 x 제로로 가고 따라서 얘랑 같은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으로 간다 관찰할 수 있어요. 맞죠? fx가 연속이니까 이런 논의가 가능한 거죠. 비슷하게 델타 x, 델타 y가 0, 0으로 갈 때 엡실론 2 델타 x, 델타 y 엡실론 그냥 1이라 써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냥 델타 x랑 델타 y에 의존한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자, 그럼 얘가 0으로 가죠. 그럼 그 증명 끝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 뭐예요? 미분 가능성의 정의잖아요. 우리 교재에서 정의한 미분 가능성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증명이 끝납니다. 따라서 fx 편도함수가 연속이고 편도함수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은 그냥 편도함수를 보고 연속인지 확인을 하면 편해요. 연속이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f가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fx랑 fy가 연속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fx랑 fy가 연속이면 f가 이제 미분 가능한데 근데 역은 성립하잖아요. f가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fx, fy가 연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fx랑 fy를 계산했더니 연속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f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그냥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편도함수를 보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의대로 하셔야죠. 정의대로 하셔야 되는데 교재 정의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린 그 정의로 활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fx, fy가 연속이라는 게 약간 어떤 거예요? 그죠? 1궤도 함수가 연속이다 뭐 이런 뜻이죠. 한번 미분한 1궤도 함수가 연속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fx랑 fy가 연속인 그런 함수를
F는 당연히 연속이에요. 아, 그것도 얘기를 하겠구나.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게 성립할까요? 예, 질문. 이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 성립할까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뭐죠? 델타 z는 fx x0, y0 델타 x 플러스 fy x0, y0에 델타 y 플러스 epsilon 1 델타 x 플러스 epsilon 2 델타 y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델타 z가 바로 fx0 플러스 델타 x, y0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x0, y0니까 그죠? 그래서 델타 x랑 델타 y가 0으로 갈 때 얘가 만약 0으로 가면은 연속인 거죠. 그죠? 근데 델타 x랑 델타 y가 0으로 가면 얘는 상수니까 여기가 0으로 가고 델타 x 0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0으로 가죠. 그리고 엡실론 1이 0으로 간다 그랬고 엡실론 2도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다 0으로 가요. 그러니까 델타 z가 0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델타 z가 0으로 간다는 건 f가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ifferentiability,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연속성을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fx랑 fy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1궤도 함수가 연속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도 연속이죠. 맞죠? 그러면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부르냐면 1급 함수라 부릅니다. 우리 C1 펑션 이렇게 영어로는 불러요. 우리 이거 미적분학 1 시간에도 했었죠. 도함수,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존재하고 그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를 1급 함수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변수 함수에서도 똑같이 부른다는 거죠. 2급 함수는 뭘까요? 2궤도 함수가 존재하고 그 2궤도 함수가 연속인 함수를 2급 함수라 부르겠죠. 그럼 여기서 다변수 함수에서의 2궤도 함수는 뭘까요? fx, fy 이런 게 이제 얘가 0, 얘는 f는 잘 모르겠고 fx랑 fy가 이제 1궤도 함수.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한 거, 즉 fxx, fxy, fyx, 그 다음에 fyy 이렇게 얘네들이 바로 뭐겠어요? 2궤도 함수겠죠? 이런 친구들이 전부 연속이라면 2급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근데 저번 시간 했지만 fxy가 연속이면 fyx는 자연스럽게 이제 fxy랑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fyx를 또 적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연속이면 2급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3급 함수는 뭐겠어요? 그죠? fxx, fxxy, fyyx, fyyyy 얘네들이 이제 연속이면 3급 함수 이렇게 부르겠죠. 이해가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 함수, 2급 함수, 3급 함수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것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편도 함수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지금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13장 3절은 끝났고요. 13장 3절 끝났고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들어갑니다. 13장 4절 체인룰이라는데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랑 같은 말이에요. 연쇄법칙이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다변수 함수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합성함수예요? 겉하고 속이 있는 게 합성함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fxy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x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gt라는 함수를 끼워 넣고 y라는 것에다 ht라는 함수를 끼워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t에 대한 함수니까 어떤 라지 ft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를 내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으면 겉미분, 속미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다변수 함수에서는 어떻게 이게 연쇄법칙이 나올 것이냐, 겉미분, 속미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써보죠. 바로 써볼게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사실 뭐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교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버전으로 적고 있긴 한데 아이디어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theorem 5번 볼게요. 자, W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be a differentiable function.
그리고 x에다가 이제 ft는 좀 그렇고 gt라고 해볼까요? gt. 그 다음에 y에다가 ht를 넣어서 얘네들이 이제 디퍼런셔블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괜찮죠?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이제 또 미분 가능해지냐면 w x에다 gt를 넣는 거죠. fgt 그 다음에 ht 얘가 이제 differentiable with respect to t에 대해서 이제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df dx dx dt 더하기 df dy dy dt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라이프니츠 표기법처럼 쓴 거고 또 다른 표기법을 뭐 적어드리면 자 그러니까 dwdt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를 이제 표현을 하면 얘는 이제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fx gt, ht 이렇게 적고 그냥 겉미분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dx dt는 뭐예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소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t가 되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df dy는 뭐예요? 겉미분. 근데 이제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거죠. fy의 gt, ht. 그 다음에 dy dt는 뭐냐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h't입니다. 사실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이 w를 예를 들어 fgt, h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여러분이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겉을 미분해야 돼요. 근데 겉을 미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식이 있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식이 있죠. 다변수 함수니까. 그래서 둘 다 하는 거예요. 뭔지 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둘 다 하는 거죠.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f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f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면 겉미분했으면 속미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t를 미분해 주는 거죠. g를 t에 대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더해 주는 겁니다. f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y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df dy 이렇게 적고 그 다음 그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죠. dh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증명을 해보죠. 증명이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우리가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면 돼가지고 증명이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이제 뭐 x0, y0라는 구체적인 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p를 x0, y0라고 잡고 자, 왜 이렇게 정전기가 나는 거지? 뭐가 아프네요. 자, w가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델타 w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w dx 제로의 p 델타 x 그죠? dx 제로가 아니라 dx 그러니까 wx에 x0, y0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랑 같은 말이죠 지금. 그래서 dw dx p 델타 x 플러스 dw dp dy p의 델타 y 플러스 epsilon 1 델타 x 플러스 epsilon 2 델타 y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서 where epsilon 1, epsilon 2는 0으로 가는데 델타 x,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분 가능성의 정의죠. 그럼 양변을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나눠주는 거죠. 델타 t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dw dx p의 델타 x 나누기 델타 t 플러스 dw dy p의 델타 y 나누기 델타 t 플러스 epsilon 1 델타 x 델타 t 플러스 epsilon 2 델타 y 델타 t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양면 극한치해 주는 거죠.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dw dt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dx dt 그 다음에 델타 y 나누기 델타 t는 dy dt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 델타 x 델타 t는 dx dt로 가고 epsilon은 어디로 가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가 0으로 가면 여러분 그 지금
x가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죠? x가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맞죠? 이게 존재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게 미정계수의 결정 막 하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델타 t가 0으로 가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고요. 비슷하게 델타 y도 0으로 갑니다. 따라서 델타 x, 델타 y가 0으로 가니까 엡실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거죠. 엡실론 2도 0으로 가는 거죠.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고 얘는 dx dt, 얘는 dy dt로 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dw d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게 이제 체인 룰의 증명이에요. 증명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양변 델타 t 나눈다. 이게 끝이고요. 이제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1번 볼게요. 예제 3의 1번입니다. 자,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고요. 그 다음에 w는 x, y일 때 t는 2분의 파이에서의 dw dt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는 2분의 파이에서 dw dt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w를 이제 t를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코사인 t, 사인 t니까 얘는 2분의 1 사인 2t가 돼서 미분하면 코사인 2t죠.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니까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우리는 이제 체인룰을 배웠으니까 체인룰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고요. 자, dw dt를 계산을 할 때 w를 t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그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또 y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w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그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근데 dw dx는 y죠. 그리고 dx dt는 뭔가요? 마이너스 사인 t죠. 그 다음에 w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고 dy dt는 뭐예요? 코사인 t죠. 여기다 t는 2분의 파이를 넣는 겁니다. 자, t가 2분의 파이면은 얘는 날라가겠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t가 2분의 파이일 때 y값은 1이고요. 맞죠? y값은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또 다른 버전을 볼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 여러분이 fx, y라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을까? 이게 여기다가 꼭 gt라는 걸 넣을 필요 없이 그냥 grs 뭐 이런 식으로 다변수 함수를 또 넣을 수도 있죠. 다변수 함수 안에 또 다변수 함수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y에다가 hrs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변수 함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 z가 있었어.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또 KRS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다양한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원칙만 기억을 하시면 하나만 이렇게 좀 알면 나머지도 다 쉽게 알 수 있거든요. 해보죠. 자, theorem 7번입니다. theorem 7. 자, let w는 fx, y, z 그리고 x는 gr, s y는 hr, s 그리고 z는 kr, s 얘네들이 전부 미분 가능하다고 해볼게요. All four functions are differentiable. Then w has partial derivatives with respect to r and s. 뭔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w 지금 fx, y, z인데 지금 x에다가 grs를 집어넣고 y에다가 hrs를 집어넣고 z에다 krs를 집어넣으면 얘는 누구에 대한 함수예요? r과 s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몇 변수 함수예요? 2변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r에 대해서 미분한 거, s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편도 함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 자, 똑같아요. 이제 방식은 똑같아요. 자, w를 r에 대해서 제가 편미분을 하고 싶어요. 근데 r에 대해서 지금 편미분을 바로 할 수 없죠. x, y, z에 대한 함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할 줄 아는데 r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쳐가는 거죠. w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미분할 수 있는 걸로 미분을 해. 그 다음에 그 x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w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리고 그 y를 r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리고 w를 z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리고 그 z를 s에 대해서 r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좋아요. 자, w를 s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w를 s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그 x를 s에 대해서 미분해 주고요. 또 w를 y에 대해서 s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w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러니까 미분할 수 있는 걸로 다 미분을 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 y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 z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으니까 dy ds 그 다음에 dw dz dz ds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이게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증명도 똑같아요. 아까랑 되게 똑같은데 뭐 굳이 적어야 되나 싶긴 한데 대충 적어볼게요. 자, 델타 w를 뭐라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dw dx 그 다음에 델타 x 여기다가 이제 p를 뭐 넣고 뭐 이러는 거죠. p0는 x0, y0를 할 때 p0를 넣고 막 그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쓸게요. 자, dw dy의 델타 y 플러스 dw dz의 델타 z 플러스 epsilon 1 델타 x 플러스 epsilon 2 델타 y 플러스 epsilon 3 델타 z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미분 가능성이 되겠죠. 3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지겠죠. 2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가지고 3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똑같아요. 3변수 함수에서도 미분 가능하다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양변을 뭘로 나누는 거죠? 그죠? 델타 R로 나누는 거죠? 델타 R로 나눠요. 양변을 델타 R로 나눠요. 델타 R로 나눠요. 델타 R로 나눠요. 됐나요? 예, 그러고 이제 극한을 취할 수 있겠죠? 예, 양변 극한 취하면 dw dr, dx dr, dy dr, dz dr로 가고요. 그 다음에 epsilon 1, epsilon 2, epsilon 3가 0으로 가죠. 델타 R이 0으로 가면 델타 x가 0으로 가고 델타 y가 0으로 가고 델타 z가 0으로 가기 때문에 epsilon 1, epsilon 2, epsilon 3가 0으로 가서 싹 날아가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증명 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 과정이 아예 똑같죠? 예, 아예 똑같아서 굳이 제가 자세하게 적진 않을게요. 이 정도로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제 3의 2번입니다. 자, w는 x 플러스 2y 플러스 z 제곱이고요. x는 s분의 r, 그 다음에 y는 r제곱 플러스 ln s, 그죠? 그 다음에 z는 2r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dw dr 구하고 dw ds 구해보세요 그랬는데 뭐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합성함수 문법을 활용해 볼게요. 체인룰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R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R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dw dx 하고 dx dr 더하기 dw dy dy dr 더하기 dw dz dz dr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dw dx가 뭔가요? 1 플러스 1입니다. 1이죠. 그 다음에 dx/dr은 뭔가요? 얘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S분의 1이죠. 자, dw dy는 뭔가요? 2죠. dy dr은 뭐예요? 얘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2R이죠. 자, dw dz는 뭐예요? 2z입니다. dz dr은 뭐예요? 2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쓰면 끝이 아니라 지금 얘는 누구에 대한 함수예요? S와 R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S, R에 대해서 바꿔야 돼요. Z같이 이렇게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Z가 2R이니까 이제 넣어주시면 S분의 1 더하기 4R 더하기 8R이죠. 12R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dwds 구해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S에 대해서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Z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자, 해봅시다. 자, dw/dx 해볼게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아까 1이라 그랬고 dx, ds는 뭐예요? 이거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s 제곱분의 r 맞죠? dw, dy는 2고요. 그 다음에 dy, ds는 s분의 1입니다. dw, dz는 2z고 dz, ds는 0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거 뭐예요? 마이너스 s제곱분의 마이너스 r 플러스 2s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게 dw, ds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다음 유제 3-1번 볼까요? 자,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t, 그 다음에 w는 xy 플러스 z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dw, dt를 구해보세요. dw, dt를 구해보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넣으면은 xy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은 다 t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w를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죠. 1변수 함수입니다. w는 t에 대한 1변수 함수예요. 자, 그러면 체인룰을 적용해 볼게요. t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그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그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 다음 z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그 z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w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wx에 대해서 미분하면 y죠. yz는 상수 취급해야 돼요. y고, dx dt는 마이너스 sin t, w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고, dy dt는 코사인 t, w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 dz dt는 1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해 줄게요. 자, y가 sin t고요, x가 코사인 t거든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2t죠. 그래서 코사인 2t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유제 3-1의 2번 볼게요. w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x는 r 마이너스 s, y는 r 플러스 s일 때 dw dr과 dw ds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dw dr을 구해봅시다. w를 r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r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y를 s에 대해서 미분하고, r에 대해서 미분하고.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w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죠. x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w를 y에 대해 미분하면 2y, y를 r에 대해 미분하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2y라고 적기보다는 다시 r과 s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가지고 4r 이렇게 적는 게 좋겠네요. 괜찮죠? 여러분, 이게 혹시 헷갈릴 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냐면, 이게 약분돼가지고 그냥 가끔 이것만 적은, 이게 약분된다고 생각해서 가끔 이것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분수 아니죠? 이거 분수 아닙니다. dw, dx 뭐 이런 친구들을 분수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약분되니까 왼쪽은 2개, 오른쪽은 2개, 왼쪽은 1개, 그럼 지워지니까 0,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분수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 막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dy, dx를 분수로 보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데서 좀 나오는 거죠. 완벽하게 분수가 아닙니다. 자, dw, ds도 해볼게요. dw, ds. 자, w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x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고요. w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y를 s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자, w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x고요. w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w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w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겠죠. 자, x는 r 플러스 s고 r 마이너스 x고 넣어주면 마이너스 2r 플러스 2s죠. 그 다음에 2y는 뭐냐면 2r 플러스 2s입니다. 이제 없어지니까 4s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w를 이렇게 w를 r에 대해 미분한 거, s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유제 3-2번 보겠습니다. w는 fs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변수 함수 안에 다변수 함수가 들어간 형태예요. 그리고 f'x는 2x 제곱일 때 dw dt랑 dw ds를 구하시오. 그죠? s랑 t에 대한 함수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s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똑같이 하면 돼요. 겉미분, 속미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겉을 미분해 줍니다. 그럼 f'의 s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이죠. 그 다음에 속을 미분하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t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2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w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뭐가 될까요? 그죠? f's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에 3s 제곱 이렇게 되겠죠?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f'x가 2x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t에 2에 s세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마찬가지 3s제곱에 2에 s세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계산이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자, 유제 3-3번 볼게요. z는 fx, y의 제곱, x는 gt, y는 ht. 그러니까 z가 t라는 함수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f가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2-를 넣으면 3 나오고, fy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fz 없죠. g0은 2, h0은 마이너스 1, g'0은 5, h'0은 마이너스 4래요.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dz, dt
t는 0에서의 dz dt 값을 구하고 싶어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겉미분, 속미분 해주는 거예요. 자, 겉을 미분해 봅시다. 제일 겉에는 뭐예요? 뭔가의 제곱 형태. 이게 제일 겉에 있는 거죠, 그죠? 겉에 미분해 주시면 fxy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네모를 또 미분해야 돼요. 네모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그죠? 네모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f를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겉미분, 속미분 또 하는 겁니다.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맞아요? 그리고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요? t는 0을 넣으면 됩니다. t가 0일 때 x값이 얼마예요? 지금 x가 gt니까 t가 0일 때 x값은 2, t가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2f 2, 마이너스 1. 자, df dx에다 뭘 넣을 거예요? 그죠? 2, 마이너스를 넣을 거고요. dx dt는 g 프라임 0이겠죠, 그죠? 그리고 df dy는 fy의 2,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dy dt는 h 프라임 0 이렇게 되겠죠.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네, 문제 보면 f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죠. 네, 그거 참고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G'명은 5, 그 다음에 fy의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H'명이 1은 H'명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5 플러스 8이 되어서 마이너스 46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3-4번이에요. 회로의 전압을 V라고 하고 전류를 I, 저항을 R이라 할 때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 V는 IR이라고 하죠. V는 IR 이게 성립을 하는데 오음의 법칙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DIDT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V도 시간에 대한 함수, I도 시간에 대한 함수, R도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I를 여러분이 뭐라고 쓸 수 있죠? 그쵸? I를 R분의 V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제 V가 시간에 대한 함수, R이 시간에 대한 함수라면 그러면은 이제 I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I를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할 건데 T에 대해서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V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R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R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자, I를 V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그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I를 R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R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I를 V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R분의 1이죠. 그리고 dvdt는 뭐죠? 우리 뭐라고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0.0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네. R도 주어졌죠. 600이라고. 그 다음에 I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V이고요. 그 다음에 R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우리 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R은 600이고 I가 0.04래요. 얘가 0.04고 얘가 60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V를 구할 수 있죠. V는 뭐가 되죠? 64, 24죠. V는 24입니다.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4승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36분의 1 곱하기 36분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약분을 좀 하시면 이게 3분의 1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이거 암페어 퍼 세컨드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연쇄법칙 관련된 문제는 전부 풀어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우리 음함수 미분법을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연쇄법칙을 이용하면 이제 음함수 미분법을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음함수 미분법이 뭐예요? 예제 4의 1번 볼까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sin xy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sin xy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dy dx를 구했죠. 그게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변수 함수를 좀
엄밀하게 하는 그런 과목, 다변수 해석학이라는 과목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분기하를 좀 어렵게 하는 약간 대학원 수준으로 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석개론에서 그냥 할 수도 있고요. 해석개론의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쪽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여튼 다변수 함수 좀 복잡하게 하는, 좀 그러니까 엄밀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 수준에서는 다변수 함수에 대한 많은 명제들을 잘 증명 안 하고 넘어가는 명제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엄밀하게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하면 되고요. 여튼 일단은 뭐 그냥 지금은 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dydx를 이제 찾을 건데,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하는 건 우리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 그래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얘를 x와 y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 봅니다. 얘를 x와 y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 보고, 그리고 그 y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y가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라지 fxy는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sin xy라고 놓고, 그리고 y를 x에 대한 함수로 봐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라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f를 미분을 할 때 얘를 미분을 할 거예요. f를 미분을 할 거예요. 근데 f를 바로 미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앞에 거에 대해서 미분하고 뒤에 거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앞에 거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라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거죠. df d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x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겠죠? 그러니까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그다음 라지 f를 y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그러니까 뒤에 거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근데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dy d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나요? 이게 라지 fx y인데 그게 지금 뭐예요? 0이잖아요. 이게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dy dx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되냐면, 그렇죠, 마이너스 라지 f y분의 라지 f x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변수 함수의 연쇄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이 음함수 이분법을 굳이 좀 나중에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면, 미분하면 이제 나중에 dy dx로 묶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제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이게 약간 순서가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자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그죠? 예, 분모에 있는 게 분자로 가고, 약간 이렇게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고요. 마이너스 값에 붙는다는 거.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sin xy는 0일 때 dy d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dy d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얘를 fxy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fy분의 fx로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fy가 뭐냐면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상수 취급해야 되니까 2y 마이너스 x 코사인 xy 이렇게 되겠죠. 분자에는 뭐가 붙을까요?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코사인 xy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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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버리면 이게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죠. 편한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아가지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 더 해보죠. 자, x세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y 곱하기 2xz제곱 플러스 z 코사인 y는 0일 때 원점에서 dz dx 값과 dz dy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를 fxyz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z가 분모로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fz 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뭐 이것도 똑같아요.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 지금 fxyz가 0인 상황에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z가 xy에 대한 함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z가 xy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때 z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z가 xy에 대한 함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df dx 맞아요? 그리고 그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자,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df dy. 근데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x에 대해서 상수 취급한다 그랬죠? 지금 우리 편미분이라는 게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게 y는 상수 취급한다 이거잖아요. y는 상수 취급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f를 이제 마지막 변수 z에 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그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z는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dh dx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dz dx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dz d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df dz 분의 df dx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로 계산이 되고요.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자 z에 대해서 미분하면 3z 플러스 좀 작게 적을까? 좀 작게 적을게요. 네. 자 갑시다. 자 df d 나 다시 dz dx를 구하고 싶으면 자, 이 친구를 fxyz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dfz분의 fx 얘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면 됩니다. z는 아래로 x는 위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자 z에서 미분하면 네, 2z 플러스 xy를 상수 취급합니다. 여기서는 이해가죠? xy를 상수 취급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럼 2z 플러스 xy 2xz 제곱 맞아요? 플러스 코사인 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게요. 그럼 3x 제곱 플러스 zy의 2의 x제곱 xz 제곱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날아가고 이게 이제 dz dx고 여기다 000을 넣을 거기 때문에 000을 넣을 거기 때문에 z에다 0, x에다 0, y에다 0 넣어주시면 1분의 0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0이겠네요. 자 dz dy 00도 구해봅시다. 자 dz dy는 마이너스 라지 f z분의 라지 f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z에 대해서 미분해 줄게요. z에 대해서 자 이건 똑같이 나오겠죠. 2z 플러스 xy 2xz 제곱 플러스 코사인 y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에는 뭐가 나올 거냐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럼 x제곱 z제곱 날라가고 2xz 제곱 마이너스 z sin y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00을 넣었습니다. dz dy 0, 0 이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분모는 1이고 분자도 1이죠? 네, 분자도 1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이렇게 됐고 유제 4번 볼까요? 유제 4번. 자, sin x 플러스 y 플러스 sin y 플러스 z 플러스 sin z 플러스 x는 0 위의 점 파이 콤마 파이 콤마 파이에서의 dz dx와 dz dy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얘를 fxyz라고 했을 때 우리가 dz dx를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라지 f z분의 라지 f x를 구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z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게요. xy는 상수 취급하니까 이거 날라가죠. 네, 그리고 sin y 플러스 z를 미분하면 코사인 y 플러스 z 맞나요? 플러스 코사인 z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이거 분의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코사인 x 플러스 y 플러스 코사인 z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 파이파이를 넣어주면 코사인 2파이가 1이기 때문에 이게 2분의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dz dy는 어떻게 돼요? dz dy는 마이너스 라지 f y 라지 f z분의 라지 f y고 분모는 똑같죠? 코사인 y 플러스 z 플러스 코사인 z 플러스 x 분자는 어떻게 돼요?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코사인 x 플러스 y 플러스 코사인 y 플러스 z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파이파이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예제 5번이 약간 이제 우리 13장 9절 내용이거든요. 지금 약간 점프를 할 건데 우리 13장 9절로 좀 점프를 하겠습니다. Partial derivatives with constraint variables 이걸 좀 먼저 할게요. 지금까지는 약간 자유변수, 독립변수가 좀 명확했어요. 그죠? 누가 독립변수고 누가 종속변수인지가 좀 명확해가지고 그냥 dz dx를 구하라라고 하면 누구를 우리가 상수 취급하고 누구를 변수 취급 뭔 얘기인지 알죠? 네, 누구를 자유변수 취급하고 누구를 종속변수 취급하는지가 좀 명확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크게 헷갈리는 게 없었죠. 근데 지금 예제 5번을 보세요. w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w가
여러분 z에다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만약에 넣게 된다면 w는 xy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맞죠? 이게 좀 일반적인 해석이죠. 근데 여러분이 가끔은 이렇게도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게 x제곱을 z-y제곱으로 봐서 여기다가 z-y제곱을 넣게 된다면 yz에 대한 함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문제에서 묻는 거는 y제곱을 z 빼기 x제곱으로 봐서 y제곱을 z 빼기 x제곱으로 봐서 여기다가 z 빼기 x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은 w는 z와 x에 대한 함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독립변수로 볼 거냐가 이게 항상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뭐가 독립변수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어떤 예시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PV는 NRT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이게 연습 문제 유제 5-3번에도 있는데 P가 압력이고 B가 부피고 그 다음에 T가 온도라고 했을 때 기체는 이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NR은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NR은 상수고요. 그래서 압력, 부피, 온도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요. 뭐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네, 그런 걸 이제 합쳐가지고 PV는 NRT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가끔은 이 온도가 종속 변수고 그러니까 PV를 내가 맘대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온도를 막 그 종속 변수처럼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부피가 종속 변수라고 압력과 온도를 내가 내 맘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독립 변수인지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독립 변수가 뭔지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가 독립 변수냐에 따라서 여러분 dw dx 값이 달라져요. 이게 이제 되게 핵심인데 dw dx 값이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w가 xy에 대한 함수로 보겠다는 건 z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w는 지금 z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y를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2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y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1번이에요. 근데 2번 dw dx는 어떻게 되냐. 지금 zx에 대한 함수니까 y를 없애고 싶은 거죠. y가 종속 변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y를 없애버리면 y제곱이 지금 z 빼기 x제곱이니까 w는 뭐가 되죠? 그렇죠. x제곱이 지워지면서 z 플러스 z제곱이 돼요. 그럼 w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0이 되죠. 이거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지냐를 생각해보면 자 이게 w를 xy에 대한 함수로 다 봐가지고 dw dx를 계산한 거는 y를 상수 취급했을 때 dw dx를 본 거죠. 맞아요? y를 상수 취급한 거죠. 근데 얘는 누구를 상수 취급한 거예요? 그죠? z를 상수 취급한 거거든요. 얘를 한국말로 하면 dw dx를 좀 언어로 표현을 하면 y가 가만히 있을 때 x가 변할 때 y를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x가 변화했을 때 w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z를 가만히 냅두고 x를 변화시켰을 때 w의 변화율이 되겠죠. 뭔 얘기인지 가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1번에서는 y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x가 변하면 z가 변하죠. 그러니까 1번에선 z가 변해요. dw dx를 계산할 때 z가 변해요. 근데 2번에선 어때요? z를 상수 취급했으니까 z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맥락에 따라서 이제 뭐가 자유 변수인지, 뭐가 independent variable인지, 독립 변수인지를 좀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기법이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솔직히 많이 쓰는 표기법은 아니에요. 그냥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dw dx 여러분이 y 이렇게 쓰게 되면 y가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당연히 편미분을 한 대상이니까 x도 independent variable이죠. 그러니까 x, y 둘 다 independent variable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 이렇게 만약에 써가지고 계산하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블 x랑 y를 독립변수 취급해서 dw dx를 구해라. 그러니까
1번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1번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걸 구하라라고 하면 2x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df dy에 xt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yxt가 independent variable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바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자, 유제 5-1번 볼게요. 자, w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고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거든요. 다음 경우에 대해서 다시. 자, z세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z 플러스 y 세제곱은 1에서 독립변수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xy가 독립변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y가 independent variable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dw dx 2, 마이너스를 구해야 되는 거죠. z는 이제 2, 마이너스 그러니까 xyz가 2, 마이너스 1, 1일 때 dw dx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w가 xy에 대한 함수니까 맞죠? xy에 대한 함수니까 dw dx 2, 마이너스를 구하시면 돼요. 자, 지금 z를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z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z가 xy에 대한 식으로 이 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그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w를 xy에 대한 식으로 쓰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dw dx를 구해보겠습니다. 근데 넣어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물론 뭐 z는 3분 뭐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y의 3승 플러스 1의 3분의 1승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미분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죠. 우리가 뭐가 있죠? 그죠? 그 연쇄법칙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연쇄법칙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w를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근데 x에 대해서 지금 바로 미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z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w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 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1이죠? 1입니다. w를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근데 지금 y랑 x가 독립변수니까 x랑 y가 독립변수니까 y는 우리 상수 취급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dy dx는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0이니까 날라가요. 그리고 이제 dw dz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지금 z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죠. z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죠. 근데 지금 z가 x에 대해서 음함수 표현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다. xy에 대한 음함수 표현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친구를 large fx yz라고 한다면 우리가 dz dx를 뭐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fz분의 fx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dw dx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맞아요? 자, w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그렇죠. 2z죠. 그리고 그 z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자, 이것을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fz. 자, 얘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3z 제곱이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y가 되네요. 더 없죠. 1을 넘겨서 마이너스 1은 0 해가지고 이걸 fxyz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여기다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는 1이잖아요. 네, 그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 4. z는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y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z는 1이니까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4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혹시 제가 계산 실수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유제 5-2번 봅시다. 유제 5-2번. w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sin t라고 주어져 있고요. x 플러스 y는 t일 때 우리가 dw dx yz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얘 이렇게 썼다는 건 뭐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xyz가 독립변수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t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t라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t를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t는 종속변수. 그래서 xt를 xy에 대한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연쇄 법칙을 굳이 여기선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죠? 네, 굳이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넣어줍시다. 넣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넣어줘가지고 t는 x 플러스 i를 대입을 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죠. yz는 상수 취급해가지고요. 맞죠? 그러면은 2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y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유제 5-3번 보겠습니다. PB는 nRT 이해를 볼게요.
우리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게 이제 U는 FP, VT 이렇게 주어진대요. P랑 V랑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다 이거죠. NR은 상수니까 P랑 V랑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독립변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U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P에 대한 U의 변화율, 그러니까 우리가 DU, DP 얘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얘가 누굴 독립변수로 볼 거냐, PV를 독립변수로 볼 거냐, PT를 독립변수로 볼 거냐에 따라서 DU, DP 값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독립변수를 잡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V를 독립변수로, V랑 V를 독립변수로 잡았을 때 DU, DP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먼저 건미분, 속미분을 하는 거죠. 건미분, 속미분을 하는 거예요. F를 바로 미분할 수 없죠. P에 대해서 우리 미분하고 싶은데 바로 미분할 수가 없으니까 F를 먼저 P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F를 P에 대해서 미분하면 DP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P를 또 P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자, F를 V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리고 그 V를 P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V를 P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죠. 지금 V가 자유변수니까 P에 대해서 상수 취급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F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리고 그 T를 P에 대해서 P에 대해서 미분해야죠. T를 P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고, 지금 T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nr분의 1의 PB거든요. nr은 상수고, 그죠? 그래서 얘를 P에 대해서 미분하면 nr분의 V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f dp 플러스 df dt 곱하기 nr분의 V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이게 du dp v입니다. 괜찮죠? 자, du dt v도 구해볼까요? 이번에는 t에 대해서 미분하고 v를 상수 v를 독립변수 취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v를 상수 취급한다는 거죠. 자, F를 T에 대해서 P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P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자, P는 독립변수가 아니에요. P는 V분의 nRT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럼 V분의 nR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그 다음 F를 V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V를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V가 지금 상수 취급이죠. 그래서 날라갑니다. dv dt 0이고요. 그 다음에 F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그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좀 헷갈리죠? 이게 좀 헷갈리는데 누굴 상수 취급하는지, 누구가 독립변수인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